지금은 그 고등학교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학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여기에 많은 그 학생들이 관심이 있죠. 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것과 수학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수학 시험 잘 보기, 잘 보기. 이거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되죠.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제 남들이 풀지 못하는 아주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낸다,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이런 게 이제 수학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학 시험 잘 보는 것과 얘는 약간 조금 방향이 틀리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 시험을 보게 되면 수학 시험지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족보닷컴,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솔루션이 없는 그 시험지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수학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이거는 제한된 그 시험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한된 시험 범위. 시험 범위가 이제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냐의 시험이 아니고, 그 제한된 시간에 보통 50분,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얼마나 빠르게 풀 것인가. 요게 관건이죠. 요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보게 되면 굉장히 평소 때 고난이도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도 수학 성적이 그닥 안 좋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기가 막힌, 선생님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기는 하지만 또 수학 시험을 결과는 그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반면에 별로 수학을 그렇게 아주 뛰어나게 잘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 수학 시험 보면은 기가 막히게 보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별해야 되는 건 내가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학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인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많이들 아니까 수학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그 결과로 이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잘 배워야 됩니다. 이거 두말할 것 없죠. 우리가 배우는 곳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하나 이제 학교에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EBS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원을 이용합니다. 학원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소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소수 또는 그룹이죠, 그룹. 팀 수업, 팀 수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수 정예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대형 학원을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과외가 있죠. 개인 과외. 과외도 또 이건 이제 대학생들한테 배울 것이냐, 혹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 잘 배워야 합니다. 이 잘 배운다는 그 의미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메인이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수학 시험 시간에 빠르게 풀 것이냐, 그러면서도 이제 실수가 없을 것이냐, 요거죠. 근데 이거는 위에 있는 요 잘 배우는 거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수학 시험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볼까요? 고등 수학을 보면 처음에 이제 고등 수학 상하, 하 이렇게 돼 있고 수원, 그다음에 이제 수투. 요게 이제 공통 과목으로 이제 쭉 다 배워줘야 되고 여기 이제 플러스해서 미적분, 그다음에 이제 기하, 그다음 확통이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분량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정석 기준으로 15과, 15과, 그래서 총 30과 정도를 여기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에 끝내게 되고 이제 수원, 역시 이제 15과, 여기 2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수투, 역시 한 13과 정도,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 이렇게 되죠. 미적분이 이제 그 23과 정도, 23과 정도,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이렇게 되죠. 기하가 2학년 때 하죠. 정석 기준으로 9과, 보통 9과. 이게 이제 2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고, 확통이 이제 요건 이제 학교마다 좀 틀린데 2학년 1학기에 하는 데도 있고, 혹은 또는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도 있습니다. 안 하는 학교도 있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되면 이제 딴 거 해야죠. 경제 수학 뭐 이런 거. 자,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수능 시험 범위는 이제 요놈, 그 다음에 요놈, 요렇게 선택을 하든지 또는 요걸 선택을 하게 되죠. 요 둘 중에는 이제 선택, 여기 이제 두 개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이제 이런 그 큰 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1, 2, 3학년, 여기까지 1학년 1학기, 여기 이제 상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여기 상, 2학기 때 하를 배웁니다. 여기 이제 중간, 기말, 이렇게 있고, 여기 저 중간, 기말, 이렇게 있죠. 총 4번의 시험이 있고, 2학년 때 여기 수원, 여기가 수투가 되죠. 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과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4번 시험, 4번 시험. 그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미적 또는 기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시험이 이렇게 있어 2번 하고 요때 이제 수시 접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요때 이제 수능을 보고 수능 있죠. 정시 접수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뤄야 될 이제 그 시험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여기까지가 이제 10회 시험이고, 여기까지가 요 수시에 이제 학생부 교과 혹은 학생부 종합 요런 것들로 해서 이제 수시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수시가 지금 한 60% 되죠. 그 다음에 정시가 이제 40%, 전체 정원에. 수시 60% 중에 약간 요 비율 중에 약 90% 정도가 학종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로 되어 있고, 한 10% 정도가 이제 논술로 되어 있죠. 논술이 이제 수리 논술이 있고 과학 논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시험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수리 논술. 그 다음에 정시에 수능이죠. 수능에서 보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원, 탐구2 플러스 이제 국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시험이 있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시험이 여기 총 10회의 시험과 여기 수리 논술, 그 다음에 수능 이건데 이건 옵션이죠. 이건 이제 선택이죠. 필요한 사람만 하게 되는. 자,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이게 이제 3년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진행되는 거를 한 번의 표로 정리한 거죠. 그런데 요 이제 내신 여기 이제 내신이죠. 요 내신. 근데 이제 내신 시험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고1 때 중학교 3일 끝나고 이제 고1 딱 들어오죠. 그럼 중학교 1, 2, 3학년 때 수학을 잘했던 거죠. 수학을 아주 잘했어요. 근데 고1 들어오게 되면 수학을 확 떨어지죠.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평균 뭐 90점 넘고 뭐 100점도 많이 받고 뭐 이랬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오게 되면 뭐 50점, 60점 허다합니다. 여기 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죠. 난이도. 허다.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시간이 모자랐어요. 시간 부족. 시간만 충분했으면 뒤에 다 못 푼 한 4개에서 6개 문제, 보통 21문제에서 23문제 시간 보거든요. 시간은 50분. 뒤에 한 5개, 6개 못 풀었어요. 다 아는 건데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만 있었으면 다 맞을 수 있었는데 그 뒤에 거. 또 이번에 실수했어요. 남들 다 맞히는 거 저 혼자 실수했어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다음부터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합니다. 이거 쉽지 않죠. 반복됩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요새 그 고등학교 그 이제 고1, 2 이 내신 수학 시험 보면요, 쉽게 출제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높죠. 그럼 다른 학교 이제 비교평가 하니까 등급으로 처리가 되고 비교평가 하니까 이게 어렵냐 쉽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쉬어가지고 만점 많아서 한 개만 틀려도 막 2등급 3등급 되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하지만 또 잘하는 친구들 보면 남들 50점 받을 때 한 70점 80점 뭐 90점까지도 받을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도대체 이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죠. 평소 때 보면 나랑 별 실력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험만 봤다 하면 점수 차이가 막 20점 30점씩 벌어지고 나는 시간도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공부가 이게 왜 그러니까 이제 반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난이도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 막 초고난이도 막 저 구석에 있는 절대 시험 나오지 않는 막 이런 거 풀면서 막 실력을 쌓으려고 막 엄청 고민을 하고 학원도 막 최고난이도 최고난도 문제 풀이반 이런 거 찾아서 들어가죠. 아니 시간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서 성적이 안 나왔는데 더 난이도 있는 반을 간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많이 풀면 내가 시험을 잘 볼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평가 그냥 거꾸로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학교에서 출제한다 생각. 그 문제를 1번부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간단하게 20번이라고 했을 때 막 이거 초고난이도로 쫙쫙 구성하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교과정 교과서 특히 교과서 학교 선생님은 이제 교과서를 중점적으로 이제 출제하시니까 교과서 내에서 약 50% 이상 그리고 이제 문제집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 출제하는 특히 이제 그 모의고사 같은데 출제된 거 정리되어 있는 문제집 같은데 이런 걸 보고서 좀 좋은 문제들 변형된 거 변형된 거 한 30%.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고서 이런 거 출제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제작하는 거죠. 문제 제작, 자체 제작, 제작 한 20%.
이렇게 주제. 그럼 막 이거 여기서 막 아주 고난이도 문제들을 뽑냐? 그런 거 아니죠. 적당히 섞여 있죠. 상중하가. 상중하. 요것만 잘하면 시험을 잘 볼 것이다. 그렇지 않죠. 내가 성적이 안 나온 건 요거 때문인데. 이게 상중하 뭐. 그럼 내가 상을 많이 풀어가지고 상 푸는 시간을 좀 줄이면 되지 않겠냐? 아니죠. 그런 일은 없죠. 물론 좀 도움은 되겠지만 뭐 그다지 크게 도움되지 않을 거. 왜냐면 항상 새로운 걸 배우니까 시험마다 중간 때 본 걸 기말 때 안 보잖아요.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이제 관심을 가져야죠.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으냐? 그건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책도 그대로고 학원도 그대로인데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수학 공부를 하지 말고 수학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수학 시험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빠르게, 그죠? 그 다음에 실수 없이. 이것만 해도 점수가 20점, 뭐 15점, 20점, 30점 금방 올라갑니다. 이걸 해야죠.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방식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선행이 얼마나 돼 있는가? 뭐 그거 크게 관심 없습니다. 중학교의 선행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많이 해봐야 뭐 스캔 정도지 뭐 그 학교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을 하지는 않죠. 중학교 내신이 중요하죠. 중학교 내신. 요걸 많이 했겠죠. 자, 이거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선상에 있죠. 여기 있는 여기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여기 있는 이 수능이나 논술은 나중에 따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10번에 10회 1학기까지 10회 내신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먼저 올라가기 전에 여기 겨울방학, 중3 겨울방학 이때가 있죠. 이 시기가 굉장히 길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고교 과정이 어느 정도 돼요. 고교 과정. 근데 당장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이때 미적분도 끝내고 기하도 끝내야지. 그러지 마시고 당장 시험 볼 1학년 1학기 2학기의 시험 볼 수화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 이걸 제대로 공부한다는 건 기본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서를 만드는 건 뭐 다양하게 있지만 교과서를 기본서로 만드는 학생은 거의 없죠. 학교 수업 시간에 또 풀어주기도 하고 구석구석 보기 좀 힘드니까 기본서. 저는 뭘 쓰냐면 저는 실력 정석을 쓰죠. 기본 정석을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본 정석은 제가 그 중3 친구들에게 주로 많이 하고 고등학교 갔을 때 이제 실력 정석을 하죠. 이 실력 정석은 이 연습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기본서를 공부를 시키고 여기 플러스해서 연습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습 교재로 센 수학 시킵니다. 센. 여기가 이제 ABC 단계 있는데 이 C 단계를 학생들이 거의 해결 못하죠. 당연하죠. C 단계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좀 공부 좀 제대로 돼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이 되죠. 그래도 A, B 단계는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A, B 단계를 철저하게 하고 기본서 요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본 개념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익히고
문제 유형은 이제 여기 있는 쌩과 이제 그 쌩과 그다음에 기본서를 통해서 익히는 거죠. 그다음에 속법을 익혀야 됩니다. 자, 이게 빠르게 푸는 기초가 되죠. 이 속법은 어떤 식으로 익혀지게 되냐면 첫 번째는 그 선생님께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풀이와 뒤에 해설이 있죠. 요걸 비교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 풀이를 보고서 좋은 풀이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친구들 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게 선생님 풀이 혹은 방법. 선생님한테 캐치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 뒤에 솔루션을 보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이 문제 많이 풀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일단 맞으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맞으면 넘어감, 이게 대부분이죠. 맞으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죠. 이게 수학 공부라니까. 우리 수학 시험 공부를 해야 되죠. 맞는다 해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푸나, 두 번째 뒤에 해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 번째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나. 이걸 보고 나의 풀이와 비교를 해서 가장 최적의 풀이를 찾는 거, 이게 시간을 줄여주는 기초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런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면 훨씬 수월하죠. 엄청 수월하죠. 방법을 많이 알려주니까. 이렇게 한 후에 이 문제 유형별로 문제와 풀이법, 결과, 그 다음에 속법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야죠. 이거 반복해야죠. 내 걸로 만들 때까지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같은 문제를 반복을 하던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내가 20줄에 풀었다. 근데 선생님 방법을 봤더니 10줄이다. 근데 친구 방법을 봤더니 3줄에 풀었다. 그럼 이 방법을 다 익혀놔야죠. 이 속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속법이란 건 이제 결과 암기를 얘기하죠. 결과를 이제 식으로 만들어서 암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학생들은 뭐 한 20줄에 풀어야 될 거 그냥 한 줄에 풀리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시험이 나오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고교 과정은 이 범위가 제한된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고 중요 유형이 있고 그런 걸 다 외워놓는 거예요. 암기. 암기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이게 방학 동안에 딱 요 두 개밖에 안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석과 연습문, 그 쌤 딱 두 개만 하는 거죠. 두 개만. 방학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방학이다. 이게 첫 번째 방학이겠죠? 겨울 방학. 근데 여름 방학이 좀 짧아요. 여기 여름 방학, 여기 여름이 있죠? 여름 방학이 이렇게 있는데 여름 방학이 겨울 방학 보통 한 10주 잡으면 되는데 여름 방학은 4주, 3주, 3, 4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때 배울 수하를 배우잖아요. 요때 수상을 배웠고 수하를 완벽하게 끝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에 수하까지 해놓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수하가. 그리고 요때 학기 중에는 요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이외에 학생들이 많이 보는 책, 첫 번째로 제가 쓴 책, 저를 기준으로 하면 일단 1등급, 그 다음에 블랙라벨,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요거 기본서입니다. 요거 쭉 풀고, 요게 좀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난이도 좀 있죠. 요거 이제 모의고사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로 끝내지 않고, 고쟁이. 이것도 많이 시키죠, 제가. 그 다음에 EBS. EBS 고 1, 2책도 있거든요. EBS. 그 다음에 학교 부교재. 요렇게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직전이 되면 학교 프린트, 교과서, 특히 학교 프린트는 무한반복. 이 학교 프린트는 학교에서 이제 나눠주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좀 뽑아놨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프린트 나눠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시험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점점 가까울수록 이 순서 이렇게 이 순서로 쭉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책이 지금 몇 권이냐면, 자 여기 한 권, 두 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권. 이게 10권이죠. 10권. 10권의 책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이 다음부터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립니다. 이게 좀 양이 많죠. 나머지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뭐 교과서 이런 거는 하루 만에 풀죠. 프린트는 이제 학교에서 하니까 이건 하루 만에 좀 힘들고 학교에 이제 수업할 때 부지런히 따라가야죠. 뭐 이 정도입니다. 학원에서 이제 교재 만들 때 학원 교재가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이런 책들 중에 이제 중요 문제만 뽑는 거죠. 나쁘지 않죠. 우선순위로 공부하게 되니까. 하지만 그 기본이 이제 이런 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쭉 공부를 하게 되면 뭐 학원 교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책을 진짜 봐야 되냐? 이 중에 자기가 골라서 해도 되죠. 자기 능력껏. 이거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시키는 거고, 자기 능력에 맞춰서 난 요것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하더라도 시험을 잘 볼 생각으로 해야지 그냥 적당히 볼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죠. 여기서 이제 겨울에 여기 겨울방학 되면 이때 하는 건 2학년 때 배울 수원, 수투 요걸 또 제대로 공부해 주는 거죠. 이때 막 미적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끝난 학생들한테 도움이 돼도 이게 제대로 끝나지도 않는데 미적하고 뭐 그러면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름방학 짧고 이제 겨울이 오죠. 이 겨울은 나중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을 그대로 갑니다. 보통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일반고 중심으로 저는 이제 특목애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일반고도 최상위권들을 많이 해요. 근데 최상위권 아니라더라도 최상위권이 되고 싶은 학생들도 하죠. 그 학생들한테 좀 무리가 돼도 이걸 다 시킵니다. 그럼 이 안에는 뭐 다양하죠.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중요한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브로드하게 해야지 뭐 하나만 막 고난이도만 집중적으로 한다 소용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주 못하진 않죠. 수학 좀 하니까 뭐 그 정도 되죠. 성적은 안 오르죠. 전반적으로 해줘. 전반적으로.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맞으면 넘어가는 친구들. 이거 실력이 안 납니다. 자신의 풀이가 20줄, 30줄 되는데 그냥 맞았다고 넘어가.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 공부는 아니죠. 자, 그럼 이럴 경우에 이제 실수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죠. 실수. 문제는 실수인데. 자, 학생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암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을 스킵하죠. 스킵. 뛰어넘어가죠. 그 암산은 그 고교 과정에서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암산은 이제 초등학교 때 사칙 연산을 빠르게 이런 거에서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고등학교 때도 암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암산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숫자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수식이 길고 하기 때문에 이 암산은 반드시 실수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걸 없애야 되는데 안 없어지죠. 몸에 빼가지고 이거를 옆에서 계속 얘기해줘야 됩니다. 좀 작으면은 뭐 한두 달 내로 1, 2개월 내로 싹 고쳐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잘못된 습관이 든 거죠. 암산으로 암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귀찮아서 암산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그 과시죠 과시. 나 연산 빠르다 나 머리 이렇게 좋다. 근데 고교 수학은 한 큐에 등급이 툭툭 떨어지고 한두 문제로 대학이 갈리는 시험입니다. 이런 거는 집에서 혼자 하는 거고 시험에서 쓰면 안 되죠. 습관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스킵하는 이제 마음이 이제 급해서 허둥지둥 허둥지둥 연산 실수하죠. 스킵하면 안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수학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차분하죠. 천천히 풉니다. 한 방에 답이 한 방에 나오죠. 한 방에. 그리고 틀리면 반드시 꼼꼼히 살펴줘. 내가 무엇 때문에 틀렸는가. 리뷰를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다음에 안 틀려야겠다 생각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아유 실수했네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시험 때도 실수하죠. 안 고쳐집니다. 이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암산하지 않고 계산만 스킵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실수가 완전히 줄어들기는 힘들죠. 인간이니까. 근데 10개 실수할 거 이제 한두 개로 줄여보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수학 공부가 아니고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건 그 요령을 잘 터득을 해야 된다. 이 방법.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왜? 이게 이런 속법들 이런 것들이 시간을 줄여줄 텐데 이런 속법들은 잘 배워야죠. 선생님 풀이법을 잘 보고 잘 익히려고 하고 두 번째는 실수 줄여야죠. 이걸로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실수를 줄이는데 이거 암산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죠. 자, 이 정도 되면 전교 1등이 어렵지 않고 전교 1등이라는 건 이제 수학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죠. 수학 부분에서 이제 못해도 이거 시작해서 6개월 내로 최상위권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떤 학원을 선택할 것인가? 학원 선택. 그 자유입니다. 어떤 학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배우냐. 그 다음에 내가 그 배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내가 잘 정리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보셔야죠. 이렇게 해서 수학 성적만 잘 관리하고 물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 학종, 그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3학년 때 수시 때 이걸 놓치게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놓치면 안 되죠. 이게 가장 인원을 많이 뽑는 시험인데 자 우리 친구들이 처음 시작하는 중3 학생들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고1, 고2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제가 얘기한 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 고난이도만 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일단 성적은 중요하잖아요. 결과니까. 그리고 그 성적으로 수시나 정시에 대학을 지원하게 되니까. 그래서 수학 실력을 쌓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좋은 방법이지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를 명심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 논술과 수능은 다음번에 제가 또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